로어,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야기, 믿기 힘들지만 설득력 있는 이야기, 도시 전설을 뜻한다. 첫 번째 이야기. 자신의 오른팔을 쥐어보면 세 가지 글자가 보인다고 한다. 그 글자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무병장수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 글자는 하나가 무병이고 하나가 장수인데 그렇게 되면 하나의 글자가 보인다고 한다. 역사상 이 글자를 깨우친 사람들을 신격화해서 예수와 부처라고 부른다. 두 번째 이야기. 일본의 칼 중 다마스커스 방식이란 것이 있다. 흔히 물결무늬 형태를 이루는 건데 양각도 음각도 아닌 특이한 방식이라고 한다. 이 다마스커스 방식을 발견한 대장장이는 자신이 만든 다마스커스 일본도에 목이 잘렸고 그 후에 이 다마스커스 일본도를 연구한 학자 또한 연구 샘플로 두고 있던 다마스커스 도에 손가락이 베어 파상풍으로 사망했다. 세 번째 이야기. 예전의 비둘기는 따로 잡아서 훈련시키지 않는 이상은 사람을 무서워했다고 하는데 요즘의 비둘기는 크게 위협하지 않는 이상은 잘 도망가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90년대 후반 전 세계에서 동시에 보고되기 시작했다. 네 번째 이야기. 1947년 32명의 승무원과 승객을 태운 비행기가 빙하의 수직 상태로 추락했다. 이틀 후 수색대가 조난 지점에 도착했다. 추락 상황으로 보아 생존자는 없다고 생각되었다. 그 비행기를 타고 있었던 32명의 승무원과 승객의 시체를 발견한 사람에게 $5,000의 현상금이 제공되었다. 그러나 파괴된 기체 이외에 아직 하나의 시체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섯 번째 이야기. 미국에 사는 14세의 소녀 제니는 전기인간이라고 불리는 소녀였다. 어느 날 그녀를 조사하러 온 의사가 그녀를 손대어 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제니에게서 마치 전지와 같은 고전압이 발생했고 의사는 기절해버렸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이상한 현상은 그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사라졌다. 여섯 번째 이야기. 1973년 사이타마현의 어떤 아파트에서 그곳에서 사는 여성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방에는 어찌 된 것인지 몇천 매 정도의 편지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편지에 깔려 쇠약사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편지에는 전부 행선지가 쓰여 있지 않았다고 한다. 일곱 번째 이야기. 1966년 8월 23일 미국 서해안에 있는 세크리먼트는 평화로운 지방도시였지만 기묘한 토막살인이 발각되었다. 시체가 온통 물통에 채워져 있었던 것이었다. 많은 주부로부터 물통을 산 직후 열어보니 물통에 오물이 들어가 있었다 라는 신고가 잇따랐던 것이다. 경찰의 수사에 의하면 그러한 수통은 멕시코에서 만들어져 실수로 미국에 운반된 것이라고 한다. 본래의 발송지는 멕시코의 모 형무소이며 서류상에서는 제2용 식품, 수감자용이라고 기입되어 있었다. 여덟 번째 이야기. 2008년 5월 중국 하북성의 어떤 분유 공장에 극비 잠입 취재를 했다. 그 결과 공장에서는 사람과 소를 섞은 동물이 이용되고 있다고 판명되었다. 신입사원을 가장한 기자에게 공장장이 말하는 장면이 선명히 기록되었다. 저것은 일석삼조야. 젖을 짤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번식도 편리하고 말이야. 알겠지? 아홉 번째 이야기. 1999년 프랑스 파리. 세기말의 화려한 도시에서
기묘한 대화가 기록되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은 3명으로 머슈, 프랑수아와 메리. 영상으로 머슈는 이렇게 말한다. 원래 나의 손가락은 6개입니다. 선조가 물려준 것이지요. 지금은 수술을 해서 여러분과 같네요. 지금의 사람들은 퇴화하고 있으며 손가락의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라고 말이다. 10번째 이야기. 조치 2번은 정신질환 환자를 정신보험의 진단 결과에 근거해 강제 입원시키는 제도이다. 이것은 정신보험이 2명과 결탁하면 사람을 강제적으로 입원시키는 일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정신질환 환자 중에는 자신은 환자가 아니다 라고 인식하는 환자도 있다고 한다. 정신병원의 폐쇄병동에 입원하고 있는 나는 정상적이다. 강제로 입원당하고 있다. 라고 호소하고 있는 환자는 정말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일까?